예. 이번 시간은 한미반도체하고 하나 특허 소송이 굉장히 뜨거운데요. 그와 관련해서 한주혁 전 기자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정 기자님, 예, 예. 이번에 한미하고 하나하고 소송전인데 이제 특허 소송 건 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송 건 겁니까? 작년에 12월에 어디 누가 발표를 한 건 아닌 것 같고, 또 매체에서 이제 적었는데, 들어보니까 맞았어요. 소송을 걸었다는 게. 한미반도체가, 작년 12월 4일에 서울중앙지법의 한화정밀 기계를 상대로 HBM 생산용 TC본도에 대해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. 근데 대략 좀 구체적으로 이제 소장을 우리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, 제가 이래저래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두 가지를 걸었다고 해요. 두 가지가 이제 뭐냐면, 업로딩 카메라 구조에 대한 거. 업로딩 카메라 구조. 카메라의 구조에 대한, 그 장비 안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리고 본더의 헤드에 대한 것들인데, 헤드가 이제 틸팅되는 그 구조에 대해서, 우리의 특허를, 한화가 침해하였다. 한미의 특허를 한화가 침해하였다 해서 특허 소송을 걸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한미는 별 얘기가 없고, 한화 쪽에서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. 우리가 한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.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허위 주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. 굉장히 강력하게 했어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일단 뭐 당연한 수순이죠. 특허 무효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아마 그 선행 특허들이, 그것보다 선행 특허가 있으면 그 특허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. 일반적인 그 방어권 차원에서는 특허 무효 심판을 먼저 걸죠. 그러고 나서 심판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고, 무효가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본안으로 가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. 어쨌든 이거 특허 소송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가 이제 발권하면서 우리 침해한 게 아니다. 무고 혐의로 뭐 이렇게 맞대응도 하고, 그다음에 특허 무효 심판 청구도 할 거다. 라는 식으로 발표하면서 이제 공식화된 거죠. 이제 공식화를 이제 보도를 통해서 사실을 알려줬고, 한화가 그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공식화된 거죠. 공식화된 거죠. 근데 저희들 좀 궁금한 것은, 이게 이제 특허를 이렇게 소송을 하려고 하면은 증거를 취합해서 이렇게 좀 뭔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송하게 될 텐데,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을 것인가. 이것이 굉장히 의문점이거든요, 사실은. 아직 양산된 그 장비도 아니고. 컬테스트하는 장비 2대인가?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크게 세 가지죠.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, 일단, 한국의 반도체 생산 라인에는요, 기본적으로 외부인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그렇죠. 남의 엔지니어가 들어갈 때도 비밀 유지 각서 이런 거 다 쓰고 들어가고,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?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국산화라는 표현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 카피. 뭐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, 우리 모두가. 뭐 미국의 어플라이드 램, 뭐 KLA,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, 또 기타 등등등 뭐 어드밴티스트부터 뭐 무슨 뭐 하여튼 뭐 신가와니 뭐 공공용 장비 업체들도 일본에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국산화를 하는 이유는 어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장비를 파는 회사가 있는데, 이 회사 장비값이 너무 비싸고 컨트롤도 제대로 안 되고 하여튼 말을 잘 안 듣는다. 내가 고객인데, 그러면 비슷한 이제 세컨 벤더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되거든요. 이 어떤 컨트롤이 되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는데, 그런 측면에서 국산화를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산화한 업체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, 한국의 장비업체 벤치마킹 한다. 벤치마킹 해서 가고,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부분, 왜냐면 사람이 기존에 나와 있던 그 장비들의 어떤 구조나 어떤 프로세스를 보면
그 구조에서 탈피해서 뭔가 새로 만들기는 쉽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이 기술 벤치마킹에서 좀 도입해오는 경우들이 꽤 있죠. 그렇게 우리가 발전해 왔고, 또 뭐, 우리 따라오는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이고, 우리도 그래서 그거 안 뺏기려고 되게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소자업체들이 장비, 그 라인 안에 외국 장비 회사들이 들어오는 거,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자체를 막아요. 왜냐면 보면 우리 거를 뺏겼다는 증거로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도 굉장히 크죠. 뭐 다른 이제 뭐 기밀이라든지는 그 영업 비밀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탑 시크릿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제 외부인들은 라인에 못 들어오게 하고 또 동선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동선, 자기네 그러니까 뭐 장비 고치러 올 거 아닙니까? 한정된 동선으로만 다니게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국의 이제 특허법은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디스커버리법이라고 해가지고 내 거 침했지라고 하면은 걸린 쪽에서 침해 안 했어라고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바꾸자고 하는데 그건 한국 장비업체들이 엄청 반발하고 있고 소자업체들도 마찬가지고. 근데 지금은 건 쪽에서 증거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지금 한미반도체가 지금 어쨌든 업로딩 카메라에 대한 거, 헤드의 틸트 구조에 대한 거 두 가지를 걸면 이것들이 봤어야 될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어떻게 보겠느냐? 저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. 한미반도체에 있던 한미반도체 직원들이 하이닉스 라인에 들어가서 그 데모하고 있는 하나 장비를 봤거나 봤더라도 그거를 보고 사진도 찍어야 되잖아. 사진으로 찍고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. 왜냐하면 카메라 못 들고 들어가거든요. 그럼 그림으로 그렸다? 이것도 좀 하여튼 첫 번째 어쨌든 한미 직원이 봤을 거 왜 AS 한다고 몇십 명 뭐 그 차도 지원해 줬다지 않습니까? 보도자료도 내고 전담 마크 전담 서비스 한다고 그랬죠. 서비스. 저는 왜 그 전담 서비스 했는지 알고 있지만 그 얘기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 전담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보고 했을 것이다. 증거 수집을 했을 것이다. 두 번째 하이닉스 안에서 줬을 것이다. 하이닉스 직원들이 뭐 한미화가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세 번째 한화에 스파이가 있을 것이다. 한미의 한화 직원들이 찍어서 보내면 뭐 하는 거 어쨌든 그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어떻게 해서 증거를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게 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. 아니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다 하더라도 다 문제인 것 같거든요. 제가 볼 때는. 다 문제죠. 뭐 한화에서 한미에서 찍었다. 그럼 어찌 보면은 굉장히 뭐 몰래 한 거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 아닌 것 같고.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 직원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보면 이제 뭐 계약이 있을 텐데 NDA 계약이 맺고 계약뿐만 아니라 그거는 회사 자료를 밖으로 외부로 유출하는 것 자체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하나 내에 스파이가 있다면 이것도 또 진짜 엄청난 문제죠.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글쎄 그거는 어쨌든 뭐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방어하는 쪽에서 아마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저희들이 아무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이제 하나에서 혹시 이 두 개의 특허와 관련해서 특허를 투론해 놓은 걸 보고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걸리지는 않았을까요? 그 가능성은 한번 저희가 한화 정밀기가에서 내놓은 자료를 한번 특허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뭐 전문가들이 봐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 특허가 지금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 그게 아니라면 세 가지 중 말고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까요?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증거를 기존에 이제 그 특허 침해 장비 쪽에 특허 침해한 그 사례들을 보면 결국은 사진을 찍거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뭔가를 보고 이거 우리 거다라고 해서 증거로 들이밀거나 아니면 어떤 개발 관련된 그 자료가 들어있는 슬라이드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 셋 중에 하나였거든요. 이때까지 특허 나온 걸 보고 특허를 거는 경우는 없었고 특허 소송을 거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가 과거에도 이제 이런 특허 소송들 많이 걸면서 네. 굉장히 좀 뭔가 승리하기도 하고 굉장히 전투력이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하고 이제 삼성 떼메스 상대로 특허를 걸어서 이겼죠. 네. 이기고 뭐 사례가 많습니다. 현재 제가 한번 기회 되면은 좀 소개를 좀 드릴 수도 있을 텐데 네. 고려 반도체라는 회사에도 좀 걸었었던 적이 있고요. 예. 그리고 세크론이 이제 세메스에 합병되면서 삼성 자회사가 됐는데 뭐 그쪽에서도 걸었고, 3일테크라는 회사에도 또 걸었고, 제너셈이라는 회사에도 예. 걸었고, 또 꼭 특허 소송뿐 아니라, 예. 그러니까 연구원도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저기 예. 간 아주 주니어급의 연구원 상대로도, 그렇죠. 그건 내가 볼 때는 약간 괘씸죄로 좀 건 거 아니야? 작년 초에 뭐 TC본도 연구원, 아니 초짜 연구원을 걸어서 이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. 예.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거는 거 갖고 뭐 누가 얘기할 수는 없죠. 뭐 예. 내 권리니까 거는데 하여튼 좀 굉장히 많이 이런 소송전을 펼치는 회사이다. 근데 이번에 한미하고의 어떤 법적 공방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좀 뭐랄까요, 완전히 좀 재밌을 것 같다. 네. 한화도 보통이 아니거든요. 네. 이때까지 했을 때 보면 오늘 12월 2일인데 김재현이라는 1월 2일이죠. 1월 2일인데 김재현이라는 분을 하나정밀기계 네. 대표이사로 이제 인사를 내면서 네. HBM 핵심 제조 장비인 TC본도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예, 또 보도자료에 또 예. 박아서 썼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주목을 받고 있고 지속적인 R&D 투자와 혁신으로 주도하겠다. 뭐 이런 예. 식으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. 양사 간의 어떤 이 법적 공방이 예. 또 여론전이 예. 하나정밀기계 홍보팀이나 이 외부 커뮤니케이션 하는 조직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그룹 홍보실에서 이제 예. 계속 대응을 하고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, 이쪽에서도 어쨌든 저쪽에서 시비를 계속 걸어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. 뭐 이런 예.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신임 CEO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도체 전문가들이라고요, 보니까. 삼성, 램, 원익, 뭐 이런 데 있었던 예. 분이니까 이쪽 업계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잘 아시고 계신 거라고 저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번 소송 때 이 증거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느냐, 이런 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,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. 예, 이상 마치겠습니다.